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에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어느새 또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말에 푹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해서 좀 힘든 요일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내가 또다시 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 주말에 여운이 남아 계시다면요, 오늘 저희 경제돋보기와 함께 조금 더 힘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포털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코엑스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 브랜드 스토어에서는요, 이 토끼 옷을 입은 단무지 무지, 그리고 초록색 악어 콘같이 카카오톡 캐릭터를 본딴 피규어와 인형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의류나 양말, 핫팩과 달력, 쿠션까지 이 캐릭터를 활용한 170여 가지 상품을 같이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카카오는 이런 캐릭터 매장을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과 대구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포털들이요, 사이버 세상에서 실제 세계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 바로 대표적인 게 캐릭터 사업입니다. 네이버는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캐릭터 상품으로 또 해외 진출에 나서기도 했다는데요. 네이버는 지난 5일 미국 뉴욕에 북미 지역 첫 팝업 스토어인 라인 프렌즈인 뉴욕을 오픈했다고도 합니다. 뉴욕 매장은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와 남미 콜롬비아에 이어 13번째로 마련된 해외 매장이라고 하네요. 라인 뉴욕 매장은요, 이 곰 캐릭터인 브라운의 모양을 본뜬 인형과 열쇠고리, 우산, 필통 등이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요, 이 에버랜드나 제주 신라면세점, 명동 롯데 영플라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 밖에도요, 애견과 제휴에서 케라시스 쿨모닝 샴푸에 인기 웹툰 마음의 소리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이버 측에서는요,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고객이 라인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면서요, 이렇게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는 형태로 앞으로 캐릭터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에요, 전국 각지의 식품과 생활용품 매장의 상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숍 윈도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로수길의 인테리어 숍과 방배동 샛길의 식기 매장 등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소개하는 식입니다. 다음 카카오는요, 또 1분기 중에 카카오 택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에 택시가 배차되는 방식인 거죠. SK플래닛 역시 이와 비슷한 티맵 택시를 준비 중이고요. 실업을 통해서는 소비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주변의 매장과 상품 등을 알려주는 O2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국내 O2O 시장은요,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시장을 선점할 선두주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KT 경영경제연구소에 따르면요, 사물인터넷과 결합하게 된다면 지난해 15조 원 규모였던 국내 O2O 커머스 시장이 향후 300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인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자체 결제 서비스를 갖춘 주요 포털이 다양한 O2O 서비스를 통해서요, 온라인 유통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는요, 일본에서 콜택시 서비스인 라인택시, 쇼핑몰 같은 실내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라인맵스 포인도어, 도시락 배달 서비스 라인와우, 그리고 식당을 예약할 수 있는 라인 당장 예약 서비스 등을 통해 24시간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다음 카카오 등은요, O2O와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현상은요, 이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 사용 환경이 급변하면서 여러 포털들이 기존 서비스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포털의 오프라인 진출을 시작으로요, 다른 온라인 기반 산업의 오프라인 진출도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기업이라고 해서요, 더 이상 온라인 서비스에만 머무는 시대가 아닙니다. 포털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많이 생길 것인지 더욱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요, 이제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격돌한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IT 공룡들이 주목하는 클라우드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클라우드는 영어로 구름이라는 뜻이지만요, 요즘 정보기술에서는 클라우드를 움직이는 사무실이라고 인식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하드웨어 기기가 아닌 무형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구름 같은 가상의 공간, 클라우드를 통해서요, 데이터와 IT 자원을 공유하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구름에서 불러다가 쓰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이 꼽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은요,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위치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필요한 IT 자원을 얼마든지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는요, 우리 생활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내 유명 포털과 통신사들은요, 개인용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다음 카카오의 다음 클라우드, SK텔레콤의 T클라우드, KT의 U클라우드, LG U+의 U+ 박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애플 역시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요, 2억 명 이상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튠즈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구글도 이메일 이외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일정 용량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요,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쓰려면 추가 비용을 내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에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 등을 저장해 놓으면 데스크톱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도 언제든지 자료를 불러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가급 무선 인터넷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한국에서는요, 클라우드 사용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도 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구동되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 2011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크롬북입니다. 크롬북에는 하드디스크가 없다고 합니다. 구글의 클라우드에서 구글 앱스로 불리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불러다가 쓰는 노트북인데요. 일부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며 깡통 노트북이라며 비하하고도 있기는 하는데요. 기존 PC보다 구동 속도가 빠르고 저렴해서 또 인기가 좋다고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전화기 한 대를 여러 명이 클라우드를 통해 함께 쓰는 클라우드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코에 따르면요, 2018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흐르는 트래픽의 76%가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시스코는 또 2018년까지 집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용 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기업 시장으로 가면요, 이 클라우드의 파급 효과는 더 커집니다. 비용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에게 클라우드는 거의 필수가 됐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업무에 도입하면 직원들이 고정된 사무실 한 곳에 앉아서 일할 필요가 없게 되고, 비즈니스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사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사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공용의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요,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직원끼리만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 기업이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좋습니다. 반면에 퍼블릭 클라우드는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구축한 인프라에 기업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쓰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보다 적게 들고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둘의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IBM, HP 등 IT 공용 기업들이요, 클라우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같은 IT 인프라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방식인 IaaS 클라우드 분야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아마존의 포털 사이트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1900여 종을 검색하고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따로 구입하지 않고 아마존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인 거죠. 이런 아마존을 뒤쫓기 위해서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자사의 클라우드인 MS 애저를 운영합니다. MS의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가 제시한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에 따라서요, 클라우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기존 MS OS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온 개발자 풀과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OS 기반 앱 생태계를 구축한 구글도요,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입니다.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강조한 게 특징인데요. 현재 구글의 클라우드를 통해 전 세계에서 475만 개의 앱이 호스팅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나 메신저 스냅챗, 웹툰 앱 레진 코믹스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연평균 17.3%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시장 규모도 2017년에는 2,940억 달러, 약 306조에 이르고요. 특히 각국 정부는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까지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요, 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들의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IT 기업들은 이런 보안 우려를 씻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각국 정부도 클라우드 사고 시 보상 방안을 두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된 것처럼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머지않아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하고 유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를 담은 광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도 영화도 이 스토리가 약한 작품은 인정받기가 어려운데요. 심지어 음악이 중심인 뮤지컬조차 이 스토리가 빈약한 작품은 관객이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요, 요즘 광고 시장에서 스토리가 있는 CF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광고업계에서는요, 스토리를 잡아야 매출도 잡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드라마의 인기를 얻고 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앞세우고 음악에 스토리를 입히는 등 다양한 스토리 CF들이 TV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스토리로 보다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잔한 스토리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광고입니다. 감동적인 메시지를 선사하는 이 CF는요, 바로 어머니와 딸을 모티브로 한 보람상조 광고입니다. 추운 겨울날 몸이 아픈데도 딸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으로 이 영상은 시작이 되는데요. 걱정 많던 사람, 아픈 데가 많은 사람, 미련하기만 했던 사람으로 어머니를 표현하는 자막이 흐르고요. 어머니는 파스를 붙인 허리를 두드려가며 김치를 담습니다. 이를 뒤에서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딸은 사 먹으면 된다며 서운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에 어머니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떠나는 딸은요, 차 안에서 눈물은 애써 참으며 마지막까지 전하지 못한 말, 제발 아프지 마, 사랑해 엄마를 읊조립니다. 이 광고는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말하세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부모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화면 속의 엄마는요, 약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보여주는데요. 딸은 늘 부모님 걱정을 하면서도 표현에 서툰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하면서 많이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그런 마음을 대변하듯 광고 마지막에는 그 마음까지 담아 부족함이 없도록이라 말하며 우리의 진심을 대신 전하는 듯 마무리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감을 살 수 있는 주제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스토리로 풀어내면서요, 기업의 이미지에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입힌 이 영상은요, 공개된 이후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에는요, 감동 코드도 잘 통하지만요, 무엇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효과적입니다. 요즘에는 대중이 광고 자체를 재미있는 컨텐츠로 받아들이면서 활발한 자발적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는요, 광고를 재밌고 공감 가는 스토리 광고로 만드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이 스토리 광고, 재밌는 화장품 스토리 광고는요, 아이디올로이즈에서 선보인 버스 광고 문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라면 먹고 잤니? 라는 문구를 통해서요, 야식으로 라면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까지 제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통해 알리고자 한 제품은요, LTE 붓기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부은 얼굴이 고민이거나 피부 관리 이후 진정 단계에서 체계적인 붓기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2월 중에 이 라면과 연계한 체험단 모집을 계획 중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화장품 브랜드 더샘은요, 최근 인기리에 반영된 TVN 드라마 미생을 패러디한 내용의 광고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박 대리가 면봉 사용 후 얼굴 전체에 오래된 각질을 벗고 피부에 날개를 달았다는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서요, 제품에 대해 쉽고 재밌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한 분 3번 사용으로도 거칠어진 피부의 각질을 효과적으로 케어해주는 필링 제품이고요. 사용 후 씻어낼 필요가 없고 일회용 면봉 타입이라 더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츠스키는요, 이 유명 케이블 프로그램의 포맷을 차용해서 독특한 컨셉의 바이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비정상회담 출연자들로 하여금 썰전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토크 형식으로 제품을 소개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달팽이 크림이 이 브랜드의 스테디셀러라는 점과 수상 내역, 글로벌 지역에서의 인기 내용 등에 대한 제품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며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한 공유가 활성화되면서요, 광고 역시 스토리를 기반으로 공감을 이끌어내야 소비자를 통해 더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 텐데요. 앞으로도 이런 스토리를 통한 공감 광고 더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광고에서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더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LG U+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는요, 이 4분기 통신주 중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할 전망인데요. 통신 서비스 시장은 10월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발효되면서 마케팅비 감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전망입니다. 그러나 경쟁사들의 경우 4분기에 계절적인 비용 집행이 예상되고요. 아이폰 6 출시 경쟁 속에서 번호 이동 가입자가 급감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LG U+는요, 10월 말에 아이폰 6 출시 이후 11월과 12월에 순증 가입자가 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이폰 6를 통해 처음으로 아이폰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제로클럽이라는 단말 선 할인 프로그램이 고객에게 홍보되면서요, 가입자 영업 상황이 좋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LG U+는요, 타사에 비해서 4분기에 비용이 몰리는 특성이 적은 편인 것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LG U+는요,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업력과 이 배당 수익률 상승 가능성 역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LG U+는요, 꾸준한 영업력을 통해 가입자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데요. 10월 단통법 발효로 번호 이동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았던 이 동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연합회의 번호 이동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LG U+의 단통법에 대한 악영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입자 순증 규모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이폰 출시로 단말기 격차가 해소된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TE 시대의 LG U+는요, 이처럼 격차 해소와 실적 입증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요, 이 배당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2014년부터 배당 성향을 기존 20%대에서 30%로 상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4년은요, 1분기에 보조금 대란을 겪으면서 연간으로는 순이익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요, 단통법 발효로 인해 대란 성격의 보조금 지출이 차단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높아진 사용자단 매출액과 가입자 규모를 통해 순이익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주당 배당금의 상승으로요, 예상 배당 수익률은 2%대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LG U+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워낙 팍팍해서 그런지요, 요즘 쓰여지는 현대시는 대부분 음울하고 삭막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반영하는 작품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요, 그래도 지친 우리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작품이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친 마음을 안아주듯이 따뜻한 시 한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젊은 여류 시인이죠. 김행숙 시인의 다정함의 세계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함의 세계, 김행숙. 이곳에서 발이 녹는다. 무릎이 없어지고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일어나고 싶지 않다.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는 더 작은 목소리가 되어 우리는 함께 희미해진다. 고마워요. 그 둥근 입술과 함께 작별 인사를 위해 무늬를 만들었던 몇 가지의 손짓과 안녕 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투명해지는 한쪽 귀와 수평선처럼 누워있는 세계에서 검은 돌고래가 솟구쳐 오를 때, 무릎이 반짝일 때 우리는 양 팔을 벌리고 한없이 다가간다. 괜찮다.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남이 해주는 괜찮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 자체가 점점 힘든 요즘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너무 세우고 살다 보니 극악한 범죄도 이루어지고요, 점점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즘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다정함이 아닐까 하는데요. 내가 먼저 괜찮다고 말해주고 상대방에게 양팔을 벌리고 다가간다면요. 그 다정함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더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몇 초간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웃어준다면요.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참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조금 더 기분 좋은 미소 지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